안녕하십니까. 이번 2024년 생산실적 보고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식품안전정보원 문영석 연구원입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14시부터 15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생산실적 보고 작성 및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 후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안내서 바로가기, 민원신청 매뉴얼에서 2024년 생산실적 보고 기간 및 매뉴얼을 검색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회는 생산실적 보고 안내, 보고 방법, 주의사항 순서로 진행되며 진행 중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채팅창에 문의해 주시거나 설명회 후에도 별도 Q&A 시간이 있으니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실적 보고 안내입니다. 생산실적 보고 제도와 보고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실적 보고는 해당 업종의 기업이 1년 동안의 생산, 판매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는 업무입니다. 신고 대상 업종은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업종입니다. 이 중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업종의 용기 포장지 제조업, 식품조사 처리업, 옹기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실적 보고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실적 보고 기간은 법 개정으로 1개월 연장되어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보고의 경우 마지막 날 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마감 2주 전에는 완료해 주셔야 관할 기관에서 수치 이상 등으로 반려하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하셔야 하고 그럴 경우 실적은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년 업체 인허가를 받아서 아직 품목 제조 보고한 내역이 없다면 업체 정보와 종사자 수 정보만 입력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고 체계입니다. 회원 가입 및 생산 실적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므로 지금은 전체적인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 실적 보고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진행하며 반드시 업종별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업 회원 가입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뒤 생산실적 입력 및 보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고자 정보 및 종업원수 입력, 생산실적 품목 정보 입력,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 후 관할 기관에서 보고된 생산실적 수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승인을 하게 되면 최종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 보고 방법에 대해 회원 가입부터 접속, 생산실적 제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회원 가입 절차입니다. 회원 가입 시 일반 회원이 아닌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 회원은 아이디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체 인허가 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합니다. 인허가 번호란 영업 신고 시 부여받는 11자리 고유 번호로 영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보시면 상단에 제 몇 다시 몇 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허가 기간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 왼쪽 상단에 적혀 있고 이 11가지 숫자인 인허가 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합니다. 기업 회원 가입은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 인증과 업체 인증을 거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여시는데 이때 지원이 종료된 익스플로러는 사용하시면 안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화면의 주소를 입력하여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이미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먼저 약관에 동의한 버튼에 체크하신 뒤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인증 방법은 휴대폰 인증, IPN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휴대폰 인증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휴대폰은 꼭 대표자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휴대폰은 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기업 회원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다음 버튼을 누르셨다면 업체 인증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색 표시가 있는 칸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업체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열려진 팝업 창에서 업소명 조회 후 해당하는 인허가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체를 선택하시면 업체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명과 대표자 생년월일, 업체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 대표자가 없는 협동조합 등의 특수업체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업체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체 주소까지 입력하신 후에 업체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올 텐데,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입력한 내용 중 잘못 입력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수정한 뒤 다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업체 확인까지 끝났다면 다음은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로 구성된 8자리 이상의 문자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추후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위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회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기업 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기업 회원 가입의 경우 실명 인증 시 대표자 휴대폰으로만 인증해야 하나요? 담당자의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며 대표자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업체에서 가입하는 이에 대한 정보 확인이므로 가입을 진행하시는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기업 회원 가입 중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렀을 때 이미 인증된 기업이라고 나타나요. 이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인허가 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하시고 가입자 정보를 모르시면 1522-1336으로 문의 후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해 재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 회원 가입 중 업체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업체를 조회하면 업체 검색이 안 돼요. 영업소 명칭이 띄어쓰기를 포함 정확히 일치해야 검색이 가능하므로 업체명 일부만 입력하신 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업체명이 주식회사 안전나라의 경우 안전나라와 같은 특정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시면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정보만 나타납니다. 기존 가입자가 퇴사 혹은 승계받은 업체라 전 대표자 정보를 몰라 비밀번호 확인이 안 됩니다. 생산실적 보고 안내센터 1522-1336으로 연락 주셔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한 재인증을 받고 초기화 후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로그인 방법입니다. 식품안전나라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이디에는 11자리 인허가 번호를, 비밀번호에는 설정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 찾기의 경우 회원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여 아이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구분은 기업 회원을 선택하시고 성명은 가입 시 입력된 대표자명, 휴대폰도 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혹 인증번호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스팸 처리가 된 것은 아닌지 확인 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찾기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아이디에 인허가 번호를 입력하시고 성명은 가입 시 등록한 대표자명, 휴대폰 번호는 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원 가입 및 로그인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를 누르면 기업 회원이 아니거나 위임받은 인허가 번호가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는 기업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한 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업 회원 가입 중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렀을 때 이미 인증된 기업이라고 나타나요. 영업 인허가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아이디를 찾을 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영업 허가증의 인허가 번호 숫자 11자리를 확인하여 해당 인허가 번호를 아이디로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재설정으로 넘어가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진행되지 않으면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 1522-133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마쳤으니 생산실적 보고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하시고 생산실적 보고 메뉴 아래에 있는 생산실적 보고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산실적 등록 절차는 생산실적 보고 작성에 접속하셔서 보고자 정보 및 종업원수 입력, 생산실적 등록, 생산실적 수정, 생산실적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생산실적 보고 작성 방법부터 제출까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실적 보고 작성 접속 방법입니다. 생산실적 보고 메뉴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2024년 생산실적 보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작성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미 생산실적 보고를 임시 저장한 상태라면 아래 목록에 있는 2024년 생산실적 보고를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산실적 보고를 제출하여 제출 여부가 Y일 경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수정이 필요하시면 보고 기간 내에 관할 기관으로 연락하여 제출 취소 처리 요청 후 수정하셔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화면과 같이 보고 대상 업체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포털 사이트 등에서 해당 기관을 검색하여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번호를 찾아 연락을 취하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 대표 번호로 연락하여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산실적 보고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 중 붉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인 번호의 경우 필수 항목으로 번호가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신 후 입력 부탁드립니다. 생산실적 보고 실적 합산 시 법인 번호로 매칭하여 실적을 합산하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의 업체임에도 법인 번호 숫자가 다르면 실적이 잘못 산출됩니다. 추후 생산실적 통계집 발간 시 업체 순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반드시 제대로 확인 후 입력 바랍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없음을 체크하시고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종업원 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업원 수는 실제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입력하시면 되고 업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직종,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임금을 지불한다면 모두 포함하고 대표자와 가족 경영 시 계속 근무하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단, 융역, 파견, 외주 등과 같은 간접 고용은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년 평균 인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인 기업이라서 혼자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을 하고 계신 경우
그중 한 곳에만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총합이 맞도록 인원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해당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종업원수에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용업업체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인력 파견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거나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아 일을 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수에 포함하셔야 하고, 자녀가 방학 때 잠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업원 수 포함 기준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느냐입니다. 평균 인원 계산 방법은 총 근무 개월수 곱하기 인원을 합산한 총합을 12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가령 1월에 10명, 2월부터 12월에 5명 근무하였을 경우 1개월간 10명이므로 1개월 곱하기 10명에 2월에서 12월, 즉 11개월에 5명이므로 11개월 곱하기 5명 한 것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5.416으로 소수점이 남은데 이 경우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5명이란 숫자에 맞추어 각 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품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업체에서 품목 제조 보고한 모든 제품 리스트를 불러오는 버튼입니다.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업종인 식품조사 처리업, 용기 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그리고 위생용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반드시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했음에도 생각했던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제품이 맞는지, 생산 중단 신청을 한 제품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품목 제조 보고를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는 업종인 식품조사 처리업, 용기 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그리고 위생용품 일부의 경우에는 불러올 품목이 없으므로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전년도에 보고를 제대로 하셨다면 전년도에 설정했던 생산실적 보고형 품목 요약명이 그대로 불러와질 것이고,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거나 이번이 생산실적 보고 처음이시라면 칸이 비어져 있으니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생산실적 보고 품목 요약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품목 보고 대장 품목 유형 참고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품목 제조 보고 시 보고하셨던 품목 유형으로, 이를 참고하여 좀 더 세분화된 생산실적 보고형 품목 유형을 선택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품목 제조 보고 시 보고했던 포장육이라는 품목 유형의 제품은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에서는 포장육 돼지, 포장육 닭, 포장육 소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고합니다. 예시 화면에 있는 가공소금, 한식간장은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유형이 없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그대로 입력하였습니다. 누락된 생산실적 보고 품목 유형을 전부 등록한 뒤 생산 중단 여부, 생산 중단 신청일, 생산 단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산 중단 신청일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중단 보고 민원을 통해 생산 중단한 날짜를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생산 중단일은 식품안전나라, 우리 회사 안전관리, 민원 신청, 품목 제조 현황에서 생산 중단으로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 중단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도 시스템 상으로는 생산 중인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 중단 여부와 생산 중단일을 기재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수치를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시 저장을 수시로 클릭하여 작업 현황을 저장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되어 작성하던 정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임시 저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 돋보기 버튼을 클릭 시
위와 같은 품목 유형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최초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선택했던 제품의 품목 유형 코드로 검색 결과가 조회됩니다. 출력된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리스트의 유형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다른 유형이라면 상단의 검색 조건에 있는 품목 유형 코드를 지우시고 품목 유형명에 원하는 검색어를 넣어 조회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유형명을 모르실 경우 검색어를 넣지 않고 조회 버튼을 클릭 시 전체 유형의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이후 리스트 목록을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품목 구분 또한 가공식품인지, 식품 첨가물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잘 확인하여 유형 선택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실적 보고 화면은 30분 정도가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되므로 꼭 임시 저장 버튼을 수시로 클릭하여 작업 내역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용기 포장지 제조업, 온기류 제조업, 식품조사 처리업, 위생용품업 일부, 그리고 위생물수건 처리업이 해당됩니다. 수기 품목 추가를 해야 하는 경우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생성된 횡에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는 제품으로 품목 보고 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숫자 9를 12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품목 삭제의 경우 수기 품목 추가한 제품을 삭제하고 싶을 때 외에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생산 능력부터 뒤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0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드물게 보고 품목이 5,000개 이상 되는 식품 첨가물 업체 같은 경우 품목이 너무 많아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만 실적이 없는 제품들을 삭제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품목을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하려는 품목을 체크하여 선택하시고 품목 삭제 버튼을 클릭한 후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화면에서 직접 실적을 입력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생산 실적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는 엑셀 내려받기, 엑셀 파일 수정, 엑셀 올리기, 최종 생산 실적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누르면 보고해야 할 품목이 아래 목록으로 나오게 되며 이 목록을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생산 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이 비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 기입 후 엑셀 다운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저장된 엑셀 파일을 여시면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 계신 화면은 좌우로 긴 표를 한 화면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잘라 붙여 놓은 것으로 다운받으신 엑셀 파일에서는 해당 내용이 한 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엑셀에서 화면에 표시된 1번의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 코드와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명이 비어 있다면 다시 생산실적 보고 입력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명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빈칸을 전부 채워준 후에 엑셀을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명이 전부 채워진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셨다면 화면에 2번과 3번처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품목 보고 번호와 품목 전산키는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생산 중단은 NY, 중단 신청일은 연, 월, 일, 숫자 8자리, 생산 단위는 킬로그램, 리터, EA, 해썹 적용 용어는 NY, 제품 상태는 일반, 냉동, 레토르트, 병통조림, 생산 방식은 일반, OEM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생산 단위는 무조건 킬로그램과 리터만 써야 합니다. 이 A는 온기류와 위생물수건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 생산 실적 보고를 하실 때 개수로 입력하는 실수가 많으니 절대 개수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셀 양식은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양식을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되며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값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엑셀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눌러 반영하면 됩니다.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입력된 자료가 사라진다는 팝업이 뜨는데 화면에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엑셀의 모든 작성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확인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엑셀 업로드 팝업이 열림과 동시에 뒤쪽으로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있는 중이므로 이 그림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림이 사라지기 전에 진행하면 엑셀 파일 내용이 중첩되어 보고 품목이 중복으로 뻥튀기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림이 사라졌다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할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3번과 같이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아래 리스트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엑셀에 입력한 내용이 화면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반영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다면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야 합니다. 임시 저장을 하면 입력 화면이 꺼지게 되는데 입력 화면으로 다시 들어와서 방금 임시 저장했던 내용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꼼꼼히 확인 후 보고사항 제출 버튼을 누르면 최종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제출 전 입력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고 내용을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정보의 수정은 생산실적 보고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제출을 완료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수정할 사항이 생긴다면 보고기간 내에 관할기관으로 연락하여 제출 취소 처리 요청 후 수정하셔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해당 기관을 검색하여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번호를 찾아 연락을 취하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 대표 번호를 연락하여 본인의 업종에 맞는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각 지방식약청에 식품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별로 부서의 이름이 상이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지자체의 대표번호나 평소 업처인하거나 품목 제조 보고 시 연락을 취하던 관할기관 담당 공무원분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실적 보고 완료 후 보고한 내역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실적 현황 확인은 보고서 제출 시 바로 확인되지 않고 관할기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할기관에서 승인을 마쳤다면 생산실적 현황 화면에서 생산실적 현황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먼저 생산실적 현황 화면 접속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완전관리 서비스에서 생산실적 보고 메뉴 하단에 생산실적 현황 탭을 누르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실적 현황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생산실적 보고 제출 후 관할기관에서 승인을 하여야만 보여집니다. 생산실적 보고를 하였더라도 관할기관에서 승인하기 전이라면 해당 내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생산실적 현황은 저장이나 출력이 가능한데 1번에 목록 다운 버튼을 누르면 생산실적 보고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2번에 보고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생산실적 보고 현황을 문서 형태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기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화면에는 보고 내용이 보여지지 않지만 보고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보고서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생산실적 보고 변경 제도 및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실적 보고 품목 유형은 품목 제조 보고 품목 유형에 비해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 제조 보고보다
더 세분화된 품목 유형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하였을 때 생산 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 칸이 비어져 있다면 돋보기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팝업에서 품목 유형명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품 상태 구분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냉동, 레토르트, 병 통조림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고 냉동, 레토르트, 병 통조림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일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생산 방식 항목은 일반과 OEM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사 제품의 제품 포장지 뒷면을 보시면 표시사항이 있는데 이 표시사항에서 제조원과 판매원이 동일하다면 일반을 선택하시면 되고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르다면 OEM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간 생산 능력은 1년 365일 1일 8시간 작업 시 생산 가능한 최대 추정 생산량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을 보고받는 이유는 자연재해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물품 조달을 위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일어나 이온 음료를 구호 물품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온 음료 생산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알아야 조달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을 입력하실 때의 단위는 킬로그램과 리터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킬로그램이 아닌 그램이나 개수로 입력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치가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킬로그램 기준으로, 액상의 경우 리터 기준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옹기류와 위생물수건은 개수로 세기 때문에 EA로 입력하시면 되고 소수점 아래 단위는 절사하면 됩니다. 같은 공정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서 1년 365일 1일 8시간 작업 시 생산 가능한 최대 추정 생산량을 제품 수만큼 나누어 분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정으로 키위 주스와 딸기 주스를 제조한다 했을 때 해당 공정으로 1년 365일 1일 8시간 작업 시 생산 가능한 최대 추정 생산량이 100톤이라면 키위 주스만 100톤을 만들 수도 있고 키위 주스와 딸기 주스를 분배해서 50톤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키위 주스의 100톤, 딸기 주스의 0톤 혹은 키위 주스의 50톤, 딸기 주스의 50톤과 같이 최대 추정 생산량을 적절히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간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실제 생산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액삼 제품의 경우 리터 단위로, 소수점 아래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옹기류와 위생물수건만 EA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옹기류와 위생물수건을 제외하고는 EA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혹시나 그램 단위로 입력하지는 않았는지 킬로그램 단위로 잘 입력하였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생물품에서 주의하실 점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위생물수건과 위생용품 제조업의 식품 적개검용 물티슈는 보고 단위가 다릅니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에서 생산하는 위생물수건만 EA로 즉 개수로 입력하셔야 하고 위생용품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식품 적개용 물티슈는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위생물수건은 개수, 물티슈는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다음은 연간 생산 금액입니다. 연간 생산 금액은 총 제조 원가로 킬로그램당 제조 단가가 아닌 해당 제품을 생산할 때 연간 총 얼마나 들었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진을 붙이지 않고 실제로 해당 제품을 1년간 생산하면서 들었던 비용인데 이 비용에는 원재료 비용, 가공 비용, 인건비 등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단위는 1000원 단위로 1000원 이하는 절사하여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 23만 5천원일 경우에는 0 세 자리를 제외하고 2, 3, 5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단위를 원 단위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꼭 1000원 단위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판매량입니다. 제품의 1년간 국내 실제 판매량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전년도 재고 판매, 무상 판매, 할인 판매, 샘플 제작도 포함해야 합니다. 생산 실적 보고의 양은 무조건 킬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램으로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램이나 개수로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고 있지만 관할 업체가 많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허위 보고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간 국내 판매액은 연간 생산 금액에 마진을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간 생산 금액이 100만원, 즉 해당 제품을 1년 동안 생산했을 때 총 100만원이 들었다면 연간 국내 판매 금액은 연간 생산 금액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금액이므로 연간 생산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100만원을 들여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100만원을 판매한다면 업체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연간 생산 금액에 마진을 더한 금액을 연간 국내 판매액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 판매업체한테 팔았다면 유통 판매업체에서 시중에 유통하여 판매하는 금액이 아닌 유통 판매업체한테 판매하고 받은 돈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산량이 없는데 판매량이 있을 수도 있고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진 않았지만 전년도 재고품을 판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큰 특별한 경우라면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할 때 해당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국내 판매액을 계산하실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와 같은 간접세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주세가 붙는데 연간 판매 금액이 1조 2천억이고 여기서 주세를 제외했을 때 4,900억이 된다면 연간 국내 판매액에 4,900억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위는 천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판매량은 제품의 1년간 실제 국외 판매량으로 국내 판매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간 국내 판매액은 천원 단위가 아닌 달러로 환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이나 천원 단위로 잘못 입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판매 금액은 반드시 달러 단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령 해외 판매 금액이 34만 7,135원이었고 2024년 연평균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411원.12원이라면 해외 판매 금액은 34만 7,135원 나누기 연평균 기준 환율 1,411원.12원을 계산하면 245.9999가 나오게 되고 이 값을 반올림하여 246달러로 적으시면 됩니다. 2024년 연평균 기준 환율은 생산실적 보고 시스템 내에 기재될 예정이니 기재된 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냉동과 냉장이 섞여 있는 제품의 경우 냉동과 냉장 중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옹기류와 위생물수건은 개수로 입력하시는데 위생용품 제조업의 식품 적개검역 물티슈가 아닌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위생물수건만 해당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접세를 제외한 연간 판매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종사자 수는 1년 평균 인원을 보고하고 직종,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해야 하나 용역, 파견, 외주 등 간접 고용은 제외합니다. 생산실적 보고 업종 및 품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품 제조와 관련된 업종,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만 보고 대상입니다. 접객업, 판매업, 수입업, 유통업, 소분업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며 수입 제품 또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품목 제조 보고에 오류가 있다면 생산 실적 보고를 하시기 전에 품목 제조 보고 오류를 정정한 후에 생산 실적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품목 제조 보고 때 품목 유형을 잘못 설정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품목 유형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식품 제조 가공 업체인데 식품 첨가물이나 축산물 업종에서 제조할 수 있는 제품이 품목 보고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생산 중단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도 생산을 하고 있다면 해당하는 업종의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를 받은 업종으로 해당 제품을 새로 품목 제조 보고한 후 현재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판매액은 연간 판매 금액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본사에서 정보를 받아서 입력하시면 되고 법인업체는 사업장별로 보고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 담당자가 협의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도시락의 경우 18년부터 개수가 아닌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개수가 아닌 킬로그램을 입력하신 뒤 비굴안에 계단 중량을 쓰시는데 계당 중량 또한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생산실적 보고 주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OEM 제품은 제조원이, 위탁 생산 제품은 위탁자가 보고를 합니다. 즉,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업체에서 생산실적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으로 제품 라벨에 제조원과 판매원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모든 경우입니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닌 아예 다른 경우를 전부 OEM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조하는 제조원 측에서 품목 제조 보고를 하였으므로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제조원 측에서 생산 실적 보고도 해야 합니다. 즉,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주체가 생산 실적 보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조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며 들었던 생산 실적 입력하시고 판매량, 판매액과 같은 판매 실적의 경우 판매업체에 납품한 양과 판매업체에게 받은 금액을 기입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자가 생산 설비 부족 등의 이유로 본인의 제품, 즉 본인이 품목 제조 보고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 생산, 가공, 의뢰하는 경우로 이미 수탁업체에서도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탁자는 단순 가공비를 받아 생산, 가공만을 해주는 것으로 제품의 소유권이 있는 위탁업체에서 생산 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해당 제품을 생산 실적 보고할 때에는 수탁업체에게 주었던 가공비가 생산 금액이 될 것입니다. 만약 수탁업체에 원재료도 함께 공급해 주었다면 주었던 가공비에 원재료 비용을 더한 것을 생산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판매 실적의 경우 이전에 설명드린 판매 실적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위탁업체에서 우리에게 가공비와 원재료를 공급하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 위탁 생산인 것 같은데 품목 제조 보고를 위탁업체가 아닌 우리 수탁업체가 했다 와 같이 위탁 생산이지만 품목 제조 보고를 수탁업체에서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달리 생각해 보시면 수탁업체가 제조원인 것이고 위탁업체가 판매원인 OEM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었던 금액을 생산 금액으로 그리고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가공비를 판매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함께 공급받았다면 생산비에 원재료 비용을 더해서 생산 금액으로 기입하시고 비굴안에 위탁업체로부터 원재료 공급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공비의 경우 우리는 인건비만 받고 생산했다 라고 하더라도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원재료 비용과 가공비를 판매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추후에는 위탁업체에서 품목 제조 보고를 새로 하고 수탁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을 생산 중단 보고하여 다음 생산 실적 보고에는 위탁업체에서 생산 실적 보고를 하도록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품목 유형 변경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품목 유형명은 우리의 안전관리, 민원 신청, 품목 제조 신고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서 특수의료용도 식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 품목 유형이 신설되어 바뀌는 경우와 식품 첨가물에 사카린이 사카린으로, L글루타민산이 L글루탐산으로 명칭이 바뀌는 경우 등 품목 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화면에서 확인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유형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업종은 식품을, 축산업종은 축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육 함유 가공품은 식품으로 분류되고 식육 추출 가공품은 축산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업종에 맞는 품목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 식품 제조 가공업체인데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등 업종에 맞지 않는 제품을 품목 제조 보고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생산 중단 보고를 하시면 되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면 관할 기관에서 해당 업종으로 허가를 먼저 받고 해당 제품을 새로 품목 제조 보고하여야 합니다. 생산 실적 보고 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생산 실적 보고 시 전체 품목을 불러왔는데 보고한 품목이 다 안 나와요. 품목 제조 보고 대상 업종의 경우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통해 품목 대장을 불러올 때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관할 기관, 지자체로 품목 제조 보고가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생산 실적 보고 시 생산 실적 보고용 식품 유형이 조회가 안 됩니다. 식품 유형 조회 팝업에서 품목 유형 코드를 지우고 품목 유형명으로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품목 유형명을 모르실 경우 품목 유형명에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 보시거나,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검색어를 전부 지우고 검색을 하면 전체 품목 유형이 목록에 나오므로 천천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실적 보고 제출 후에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제출 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지자체로 제출 취소 요청을 먼저 하신 후 제출 취소 처리가 되면 그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영업자가 수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생산 실적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소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생산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품목을 삭제하고 저장했습니다. 삭제한 품목은 어떻게 복구하나요?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시 품목을 불러온 다음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품목 제조 보고 대상의 업종이 아닐 경우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품목 보고 번호를 9, 12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산 실적 보고 시 임시 저장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접근 에러가 납니다. 생산 중단 일자, 생산량, 금액 항목에 하이픈, 쉼표와 같은 특수 문자를 입력하고 저장했을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엑셀 업로드가 올바르게 안 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며 특수 문자뿐만 아니라 함수식이 엑셀에 남아있는 경우에도 에러가 뜰 수 있습니다. 함수로 구한 값은 복사한 다음에 엑셀에 값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수의 0을 입력 시 임시 저장이 안 됩니다. 종업원 수 합계는 최소 1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옹기류 제조업인데 생산 수량을 개수로 입력하고 싶어요. 옹기류 제품과 위생 물수건의 경우 개수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A를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시락의 경우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되 비고란에 개당 킬로그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 통, 캔 제품 및 용기, 포장 제품의 경우에도 개수가 아닌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종사자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년 평균 인원을 보고하시고 직종,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단, 간접 고용은 제외합니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에 제품명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생산 실적 보고 시 제품명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제품명을 위생물수건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생산 실적 보고의 중량은 포장지를 포함하여 보고하는 것인가요? 포장을 제외한 순 제품의 중량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간혹 물티슈의 경우 물에 젖은 무게로 보고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에 젖지 않은 순 제품 무게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화장지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생산량을 매스로 보고하지 않고 킬로그램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장지의 경우 내용량을 길이 또는 수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지의 두께, 가로 세로 길이 등 차이가 있어 그 양을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공통적으로 킬로그램 단위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 보고 이용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실적 보고를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 생산실적 보고 고객센터 1522-1336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산실적 보고 고객센터의 경우 보고기간인 2025년 1월에서 2월까지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한 준수해 주시고 정확한 실적 보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아래 설문조사 주소나 QR코드를 이용하여 설문 부탁드립니다. 생산실적 보고 이용 방법 설명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교육 시간 내에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의 경우 카카오톡 생산실적 보고 교육 채널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매년 1월부터 5월까지만 운영되나 사용자 교육 일정 동안 한시적으로 문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끝으로 Q&A 시간 진행하겠습니다.